이제 더는 못 참겠어. 넌 나를 미치게 만들어. 저도 참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인생에는 누구나 지워지지 않는 이름 하나쯤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하나가 우리 가족과 제 삶을 흔드는 불씨가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 30년째 된 58살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20대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부모님 지인분의 소개로 대학병원 의사였던 남편과 선을 받고 만난 지 2달이 채 되기도 전에 양가 어른들에게 휩쓸리듯 그렇게 서둘러 결혼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사랑이라는 감정을 채 느끼기도 전에 결혼을 하게 돼서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정이 없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무뚝뚝했고 다정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한 번 준 적 없는 사람이었죠. 정숙 씨, 내가 따뜻하고 다정한 남편은 못 될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면 같이 살아줄 수 있겠습니까? 보수적인 집에서 자라 연애 한 번 제대로 못 해본 저는 원래 남자들이 다 이런가 싶었고 남편이 비록 다정한 말은 못해도 책임감 강하고 좋은 아빠가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들을 낳고 키우면서 함께 산 30년의 결혼 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여보 잘 다녀왔어요? 너무 고생했어. 오늘 우리 정민이가 유치원에서 나 오늘 좀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아, 그래요. 그럼 얼른 쉬어요. 남편과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죠. 남편에게 저는 단지 생활을 같이 하고 밥을 차려주는 아내, 그리고 아들을 키워주는 엄마일 뿐 여자로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도 많이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마저도 익숙해져 버렸죠. 그렇게 늘 혼자인 것 같은 공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며 처음으로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오던 날이었어요. 아들의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던 순간 저는 남편의 낯선 눈빛을 처음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고 한동안 얼어붙은 듯 놀라더니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저희가 왜 저렇게 긴장하지? 싶었죠. 평소 말이 없던 남편이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얼른 들어오라며 아들의 여자친구가 손에 들고 있던 짐까지 들어주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다정한 모습에 놀랐지만 엄청난 비밀이 있을 거라고는 그때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온 건 처음이라. 하하, 아가씨 부모님은 어떤 일 하세요? 아,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안 계세요. 어머니 혼자 한정식 집을 하시면서 저랑 동생을 뒷바라지 해주셨어요. 아이고, 저런. 어머님이 혼자 힘드셨겠네. 그래도 이렇게 딸을 예쁘게 잘 키워주시고, 앞으로 힘든 거 있으면 아빠다 생각하고 다 얘기해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남편의 말에 눈물을 흘렸고 남편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은 여자친구를 흡족해하는 아버지를 보고 안심했지만 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남편은 며느리에게 유독 잘해주었습니다. 저에게는 생일 때마다 사고 싶은 것 사라며 상품권 몇 장 쥐어주던 남편이 며느리 생일에는 직접 산 장미 꽃다발을 사서 안겨주기도 하고 생전가지도 않던 백화점에 들러 명품백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너무 감사해요. 제 생일까지 챙겨주시고. 아니다. 넌 이제 우리 집 딸이나 마찬가지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하하.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왠지 모르게 서운했습니다. 정작 아내인 저에게는
늘 무관심하면서 며느리에게는 꼭 여자를 대하듯 한없이 다정했으니까요. 그날 처음으로 제가 불편한 마음을 내비치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 돌아가셨다잖아. 내가 대신 아버지 노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뭐가 잘못됐어? 남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며느리에 대한 묘한 질투심이 생기더군요. 며칠 후면 신혼집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짐을 정리하다가 창고에 있던 먼지 쌓인 상자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젊은 시절 앨범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첩을 한 장씩 넘기다가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사진 뒤에 겹쳐진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사진을 찍은 날짜를 보니 저를 만나기 1년 전쯤이었죠. 그 사진 속에는 한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는 알 수 없는 미소로 제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 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닮았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사진 속 여자는 며느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남편의 이상했던 행동들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고작 사진 한 장일 뿐이잖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어요. 여보, 아까 낮에 정민이 짐 정리하다가 창고에서 당신 앨범을 봤는데 어떤 여자 사진이 한 장 있던데. 누구야? 당신 첫사랑? 첫사랑은 무슨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잠이나 자. 나 피곤해. 놀라긴 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남편은 평소처럼 무심하게 등을 돌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국 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 속 여인을 직접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상견례 자리가 있던 바로 그날. 저와 남편은 상견례 장소였던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운영하는 한정식 집으로 향했어요.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들어서는 순간 남편의 얼굴은 또 한 번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사진처럼 여전히 아름다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고 저조차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남편을 보고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는데 남편의 눈은 그 여자를 쫓고 있었고 그렇게 한참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마침 직원들이 식사를 내오기 시작했고 그 여자는 말없이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저에게 건네주더군요. 그러다 긴장했는지 그 여자가 제 옷에 음식을 흘리고 말았어요. 어머,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긴장했나 봐요. 당신 왜 그렇게 서툴게 받아? 괜찮으세요? 이걸로 좀 닦으시죠. 물수건을 건네던 남편과 그 여자의 손길이 스치는 걸 보며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남편과 그 여자가 말없이 주고받던 눈빛을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남편은 며칠 내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저는 더 이상은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없어 앨범 속 사진을 들고 그 여자의 가게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믿기 힘든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문 닫은 가게 안은 희미한 불빛만 켜져 있었고 남편과 그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30년 만에 다시 마주 앉았네요. 이렇게 너가 사라지고 몇 달을 미친 놈처럼 찾아 헤맸어. 이렇게 널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떠났으면 더 잘 살아야지. 왜 이렇게 혼자 힘들게 살고 있었어? 이미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난 다 잊었어요. 난 널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어. 그때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반대했어도 널 붙잡았어야 했는데 평생을 후회했어. 민준 씨, 우리 이제 이러면 안 돼요. 아니, 내 마음은 아직도 그날에 멈춰 있어. 널 보내고 난 한순간도 제대로 숨 쉰 적이 없었어. 널 잃고 산 지난 30년이 지옥이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야죠. 미란아,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냥 널 안고 싶은 생각밖에는. 이러다 누가 보면 어떡해요. 여긴 아무도 없어. 더 이상 널 이렇게 가까이 두고만 있을 수가 없어. 안 돼요.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야. 미안하다, 미란아. 하지만 이제 멈출 수가 없어. 이러면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저 그동안 너무 외로웠어요. 30년 만에 만난 두 사람의 격정적인 미래를 목격하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배신과 분노, 그리고 서글픈 체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게 문을 붙잡고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아들에게 걸려온 제 휴대폰 벨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와보는 두 사람을 피해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하면서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남편의 머리카락에 은은히 배어있는 여자의 향기, 옷깃에 묻은 립스틱의 흔적, 그리고 묘하게 밝아진 남편의 표정까지. 저는 당장이라도 따져 묻고 싶었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아들이 알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내일이면 결혼식인데 아들의 행복이 깨질까봐, 그리고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잃고 평생을 남편처럼 지옥에서 살게 될까봐 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결혼식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먼저 도착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그 여자가 다가오자 남편은 수십 년 만에 되찾은 첫사랑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사부인,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과찬이세요. 한복이 참 잘 어울리시는데요. 안사돈께서 오시니까 이 자리가 더 환해졌네요. 하하. 저를 사이에 두고 눈짓을 주고받는 남편과 그 여자를 보니 어제 둘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불편했는지 그 여자는 신부 대기실 쪽으로 향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손님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사라진 남편이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아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남편을 찾아오라고 부탁하고 남편 대신 손님들을 모시고 신부 대기실에서 며느리를 인사시켜주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남편을 찾으러 간 아들의 눈앞에서 믿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민준 씨, 여긴 너무 위험해요. 바로 옆방에 사부인도 있는데. 그래서 더 짜릿하지 않아? 미란아, 나 밤새도록 너가 생각나서 미칠 것 같았어. 우리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나 못 참겠어. 그러니 누가 오기 전에 빨리 벗어봐. 어머 민준 씨, 아버지, 두 분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그게 아니라 김서방. 아니야, 이건 오해야. 아들의 얼굴은 사색이 됐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 아들은 아버지의 추악한 비밀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휘청거렸고 며느리는 쓰러지는 저를 안고 울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아들은 남편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이제 아버지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습니다. 이 결혼식 저희는 아버지 없이 치를 겁니다. 저도 엄마가 너무 부끄러워요. 제발 제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남편과 그 여자는 자식들에게 처참하게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저는 당황하는 남편과 그 여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이제야 알겠네요. 내가 얼마나 불행한 결혼을 했는지. 나도 이제 그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혼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당히 이혼 도장을 찍고 자유를 찾았고 첫사랑이라 부르던 남편과 그 여자의 금지된 관계는 결국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한 채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58살의 나이에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불행한 결혼 생활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은 결국 상처만 남길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오직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먼저 지켜내시길 바라며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연과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